완전히 불륜 천국을 만드실 거죠. 간통죄를 폐지함으로써 판사님들이 불륜 천국을 만들었죠. 아내가 밤마다 아이 학부모가 책을 빌려달라 그런다고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그게 잦으니까 쫓아가 봤더니 지상주차장에 CCTV가 없는 곳에다가 차를 세우고 어떤 남자가 차를 가져오고 차 안에서 관계를 맺고, 아유, TV는 순한 맛이죠. 현실은 훨씬 매섭습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현실에 비하면. 그거는 권선징악이 뚜렷하잖아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좀 더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감정의 기복, 정신적인 우울감, 이런 걸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피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러면은 절대 못 잡는 충격적인 장소 케이스가 또 하나 있을까요? 가장 잡기 어려운 거는요, 사무실 외도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다가 방을 하나 꾸며놓고 그 사무실에서만 외도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회사에서 외도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왜 갔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보면 회사에만 있는 거예요. 밤인데 그 회사에 들어가요. 그 대표도 들어가고 그 상간녀로 추정되는 직원도 들어가요. 왜 그 여자랑 같이 있었냐 그러면 야근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상간소송을 해도 외도로 인정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잡기가 어려워요. 둘이 주고받은 톡이 이상한 거죠. 개별적으로 어디로 와라, 둘이 밥 먹은 케이스가 너무 많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지 확신은 못 하는 거죠. 그럴 경우 잡기가 어려워요. 외지인이어도 잡기가 어렵죠. 비즈니스 미팅이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할 얘기가 없겠네요. 할 진짜. 얘기가 없죠.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외도를 하면은 피해자가 보통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소송해서 피해자가 지는 사례도 많아요. 꽤 있어요.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다 라는 내용으로 주고받는 거죠.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야 하늘이 파랗구나, 뭐 이런 내용만 주고받은 거예요. 사랑해, 보고 싶어, 자기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친구야 보고 싶다 정도는 이게 외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 실제로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표현이 다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네, 비유적이고. 8년 가까이 그런 톡을 주고받았는데 외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노리고 한 거예요? 그런 그렇죠. 그걸 노린 거죠. 사실 저희 나라가 간통죄가 있다가 폐지가 됐잖아요. 이로 인해서 족쇄가 풀린 느낌인가요? 더 쉬워졌나요? 완전히 불륜 천국을 만드실 거죠. 간통죄를 폐지함으로써 판사님들이 불륜 천국을 만들었죠. 여자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판사들이 남자가 많아서 그렇다, 간통죄를 폐지한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폐지를 하나 안 하나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유의미하지 않다. 왜냐면은 간통죄가 옛날에 뭐였냐면 6개월 동안 아내나 남편 외에 성관계를 가지면 6개월 동안 감옥에 가 있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걸려도 옛날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더 이혼을 못하는 세대였고 남자의 바람은 더 많던 시대인데, 그러면은 외도를 했을 때 내가 이혼을 해야 돼. 외도를 딱 했던 순간 아내분들의 생각에 당장 이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간통죄를 감옥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혼내주곤 쉽지만. 그래서 다 취하를 하고 만에 하나도 할까 말까 한 게 간통죄였어요. 근데 간통죄가 없어짐으로 해서 내가 감옥에 갈 일은 없는 거예요. 돈을 조금 물어주거나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크게 이게 바람을 막는 데는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상간소송 자체는 좀 벌금 내고 많은 그냥 많은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점점 외도 피해자들에게는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죠. 대다수가 그러신가요? 사랑해서 못 헤어지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애들 때문에 못 헤어지는 분들은 한 20-30% 비율인 것 같아요. 혹시 외도가 많은 직업군도 있어요? 영업직이신 분들이 외도가 많아요. 보험하시는 분들 많고요. 의외로 선생님들 많아요.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간녀로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분들은 목적이 뚜렷해요. 정기적으로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상간녀가 많이 되고요. 영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 사람하고 친밀도를 형성했을 때 내 영업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친근하게 행동을 하시다 보면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고 플러팅을 하는 일도 많아지는 거고, 선생님들 외도가 많은 이유는 같은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학부모를 만나는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서로 공통된 주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외도는 40대, 50대가 가장 많아요. 30대, 40대, 50대, 60대도 피는데 네. 60대이신 분들이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기력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부분도 좀 부족하고 외도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30대 분들도 경제적인 게 잡힌 분들이 좀 덜하고, 그다음에 결혼 생활에 어떤 루틴이 생겨서 지루해지는 케이스는 아니고 30대에 많이 결혼을 하니까 요즘에는 그랬을 때 좀 외도가 적은 편이고, 40, 50대는 삶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좋고 관계에 대한 매너리즘도 많이 빠지고 경제적으로는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 와서 남성성으로 여성성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성성과 남성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이성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만큼 빠른 건 없잖아요. 그걸 찾고자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바람을 피시는 거죠. 고령층에도 불륜이나 외도가 있나요? 70대, 80대?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저한테 최장 83세인 남편분도 오셨어요. 아내분이 78세인데 남편분이 너무너무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외도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20대 여자가 아파하듯이 아파하세요. 근데 보통 이런 걸 말씀드리면은 야 83세면은 살아계신 걸로 감사해야 되는 거지 외도한다고 화낼 일은 아니라 그러는데 당한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외모가 늙는 거지 마음이 늙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도 50이 훌쩍 넘었지만 마음은 20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좀 철들었다 정도지 그게 여성적인 어떤 뭔가를 잃어버리고 싶거나 그걸 놓고 싶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80대, 70대 후반의 외도는 정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능이 살아있음에 대한 어떤 확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하고는 너무 오랜 생활 관계를 하고 아내도 외적으로 나이가 들어있다 보니까 좀 젊음에 대한 갈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80대에도 기능이 그럼요. 성욕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성 기능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성감이나 성욕은 더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럼 불륜은 보통 섹스리스 부부에서도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섹스리스 부부에서 발생하는 게 한 80%인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섹스리스시거든요. 그것까지 해결하는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섹스리스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외도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섹스리스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정서적인 결핍이죠. 서로가? 서로가. 왜냐면은 성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를 즐겁게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욕구도 있고 내가 좋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상대방이 싫어요. 정서적으로 싫으면 그 사람이 좋은 게 싫은 거죠. 내가 뭐하러?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부딪혀서 서로가 기분이 나쁘면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네. 말을 안 하는데 야 우리 결합만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성분들에 가는 사고가 어떠냐면은 관계를 맺고 나면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내들은 관계를 맺는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뿌리가 해소가 돼야 되는 화가 났던 부분이 감정 상했던 부분이 해소가 돼야 육체적 교감으로 이어지는 게 여성분들의 프로세스인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자분들은 열심히 내가 관계를 맺고 나면 아내가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내가 그 정서적으로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갖게 되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해준다는 의미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표현이. 그럼 남성도 그게 반복되면 남편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면 관계를 맺지 않게 되고 리스가 되고 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외적으로 풀어야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배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뇌는 99%가 섹스로 차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정말 하루에 몇백 번씩 섹스를 생각을 하고 1%가 가족과 아내와 친구와 일과 이런 게 1%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돌 만큼 그런 섹스에 대한 욕구가 커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 종족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해를 못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나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든지 아니면 남성분들이 성욕이 좀 적으신 분들 아내하고는 관계를 가끔가다 하는 게 그냥 괜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내분들의 성욕을 이해 못해서 또 외도로 가게끔 내버려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분들도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또 관계를 갖지 않을 때 여성분들이 외도를 하기도 하죠. 관계 리스 문제는 외도의 가장 주된 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리스에서 보통 외도로 들어가는 게 공식적이에요. 그럼 공식적이죠. 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여성이 보통 출산을 하고 그 이후에 리스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외도로 이어져요? 리스가 생기는 이유는 원인들은 다양해요.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임신을 위해서 관계를 너무 갖던 남편들이 외도를 많이 하고요. 출산을 하고 나서 남편이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내분들이 외도를 하는 케이스도 생겨요. 출산을 해서 리스가 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임신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외적으로 변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 빨리 그 몸을 돌려주지 않으면 여자들은 이제 힙이 늘어지거나 그리고 체형이 변해요. 배도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외적으로 되게 미워졌을 때 남편한테 내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면 남성분들이 외도를 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리고 남성분이 아내가 애를 낳는 거를 보고 분만실에 들어가서 애가 나오는 걸 지켜본 다음에 그 뒤로는 이 아내하고 관계를 못 갖게 된 케이스 그래서 외도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으로 리스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죠. 바람을 폈다가 다시 잘 살고 계신 케이스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흔히들 말하기로 바람은 한 번 피면 계속 핀다 이런 말도 네.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더 많죠. 저한테 오신 케이스 중에는 바람을 반복적으로 펴서 오신 케이스가 10쌍 중에 한 3쌍 정도인 것 같아요. 저
저한테 오신 다음에 못 고쳐서 다시 오시는 케이스는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은 다시 오세요. 근데 치료를 끝까지 하고 제가 됐다 그럴 때까지 오시는 분들은 재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걸 스스로 좀 고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세포니를 찾아가면은 좀 좋겠네요. 이 관계 속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인지하고 그걸 분석해내서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 확실하시면 가정에 충실하게 되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리스가 해결되고 내 삶이 정말 원하는 것이 내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고 그걸 행복한 가정으로 이끄는 것이었다라는 자신의 꿈과 소망을 찾게 되면 외도를 하는 케이스가 적어집니다.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상대방의 외도를 알아챘을 때 바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아요? 진실을 온전히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지금 10년 가까이 하면서 외도 케이스를 수만 건을 봤지만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축소하고 은폐하고 부정하고 이게 계속되는 거죠. 본인이 잘못을 드러내서 본인의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당하기 두려우니까. 감당하기 두려운 거지. 책임지고 싶지 않은 심리지. 양심이 있는 게 아니죠. 부끄러운 줄은 하면서도 알아요. 아, 그래요? 멈추지 않는 것 뿐이죠. 수만 건의 상담 사례를 겪으셨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심리검사를 해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우울증이 있다든가 통제에 대한 결여, 충동성, 반사회성, 자기애성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이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 외에는 타인을 다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 이렇게 공통된 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고치기가 좋고요. 우울증만 나으면 나아지니까 통제 결여가 되신 분들도 통제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하실 수 있도록 인지치료를 해드리면 훨씬 나아져요. 반사회성을 낮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의 구조를 바꿔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그분들의 외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외도를 하고 불륜을 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좀 큰가요? 굉장히 크죠. 딸들 같은 경우는 남혐을 가져서 결혼을 못한다든가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바람폈을 때 충격이 더 커요. 여혐을 갖게 된다든가 아빠가 바람펴서 아빠가 쓰레기라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내가 쓰레기의 뿌리야 나는 쓰레기의 씨앗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비하가 심각해지고 피해의식,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 가정이 불행하게 되면 자기 인식에 대한 부정이 많이 일어나죠. 모델링 되기 때문에 나도 외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도를 하는 배우자를 만난다든가 그런 악영향을 끼칩니다. 자신도 모르게 닮아갈 뿐 아니라 어떤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강한 부모를 닮고 싶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외도를 한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렇게 했을 때 더 잘 살더라 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걸리고 나서 후회를 하나요? 아니면 걸렸네 그냥 그러고 마나요? 걸리고 나면 다 후회하죠. 다 후회해요? 거의 후회하죠. 70% 이상은 후회를 하는 것 같고요. 20%는 후회하지 않고 나는 내 사랑을 만났어. 떳떳하게 나오는 사람도 떳떳하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나 어차피 너랑 불행했어 라든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 덮어 씌우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온 김에 세포니 지금 운영하고 계신 상담소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담소로 옮겨가시죠. 여기가 지금 위치는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서초구 신원동이라고 해서 청계산 입구역. 청계산 있고요. 네. 딱 주차장에 내리고 보니까 생각이 든 게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주차장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주차장 불륜도 많아요. 혹시 이런 데도 아내가 밤마다 아이 학부모가 책을 빌려달라 그런다고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그게 잦으니까 쫓아가 봤더니 지상 주차장에 CCTV가 없는 곳에다가 차를 세우고 어떤 남자가 차를 가져오고 차 안에서 관계를 맺고 들어오는 아내를 몰카로 찍은 거죠.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존재해요? 실제로 있어요. 낮에 애를 집에 올려놓고 지하 주차장에 CCTV가 없는 데서 관계를 맺고 올라가는 아내도 있었어요. TV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네요. TV는 순한 맛이죠. 순한 맛이에요? 현실은 훨씬 매섭습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현실에 비하면. 그거는 권선징악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물론 권선징악이 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은 아름다운 동화죠. 나중에 상담으로 드라마 한번 써보는 게 꿈이기도 한데 너무 많은 케이스를 알고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요즘에 안 그래도 2030 결혼 기피 현상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이렇게 많은 케이스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좀 추천하는 쪽인가요? 저는 결혼을 추천합니다. 결혼을 해서 얻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럼으로 해서 잃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아이들을 얻고 그 아이들한테서 오는 행복이 그 어떤 인생의 행복보다
크거든요. 그걸 좀 맛볼 수 있기를 바라고,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힘이 덜 들어요. 혼자 세상을 헤쳐가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정말 진실되게 나눌 수 있고, 정서적인 의지뿐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서로 맞들어서 함께 가면 훨씬 사는데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외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면, 외도는 인생의 한 사건이에요. 그게 인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외도라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고 사건을 해결해 가는데 의미를 두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내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정말 인생이 망해요.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성숙하게 그거를 해결하느냐가 사실은 가정의 존폐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극복하고자 할 때는 여기 네. 리허그 리허그 여기 생각해 세번 주시면 되죠. 네. 대표님이 보실 때 행복한 결혼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존중인 것 같아요. 존중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겁게 여기는 마음과 어느 정도의 희생. 가장 큰 거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긍정성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상대를 평가하는데도 계속 부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걸 보면 내 세상이 좋은데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배우자를 계속 흠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같이 낮아지는데 그걸 모르고 내 배우자를 낮추는 것이 꼭 나를 올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결혼이 불행해집니다.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나한테 못 준 것보다 준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커플들이나 부부들이 서로가 익숙해지면 함부로 하게 되고 배려를 네. 조금 놓는 부분이 많잖아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내 배우자를 낮춥니다. 왜냐면은 내 배우자는 나하고 동일시하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높일 줄 알아요. 어디 가서 배우자를 하대하거나 막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자존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서로가 정이 떨어지고 이러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내 배우자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지킬 수 있는 외적인 케어, 그리고 말, 이제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상대방한테 하는 말투를, 어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큰 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서로 굉장히 크게 빗나가요. 말 한마디로 부부 사이에 이 말을 조심하는 것,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 선을 지켜서 함께 가는 것, 말에는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좀 더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삶의 태도, 성실함이라든지 감정의 기복, 정신적인 우울감, 이런 걸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울감은 되게 금방 드러나요. 이런 분들은 기피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실함, 요즘엔 맞벌이가 당연하기 때문에 그 성실함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실함이 기본이 될 때 가정에도 성실하거든요. 직장 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부분, 인간관계에 성실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 가정 생활에도 성실하지 않아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남성분들은 이제 감정 기복 심한 여자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여자분들은 욱하는 남자 어렵다, 무섭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어릴 적에 트라우마하고 연관돼 있어요. 아버지가 많이 욱했다든지, 아니면은 동생들하고 비교당하면서 컸는데 내가 제일 취약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억압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되게 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은 피해라.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합니다. 이 성실함에 가장 중요도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메시지를 한번 던져줄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불륜을 하시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불륜하시는 분들이 몰라요. 그분들의 사고는 어떤 거냐면, 안 걸리면 된다, 모를 거야, 나는 걸릴 리 없어거든요. 근데 정말 안 걸리는 커플은 5% 죽어서라도 드러나요. 불륜은 이랬을 때 죽은 후에도 자식들이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런 원망을 남기면서 가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불륜을 혼자 끊지 못해서 저한테 오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정리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남편 모르게 내가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관계 속에도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불륜이라 하면 다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또 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굳이 겪어가면서 내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 내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마시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걸 끊기 위해 오셔도 좋고, 관계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도를 하는 거는 관계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허그 세포 언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세포 언니 채널에도 놀러 오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아요,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야 영상이 많이 파급된다고 알고 있어요.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의 글에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